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판도사와 함께 해줄 두 분 소개할게요.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네, 정말 요즘 날씨를 딱 보면요. 굉장히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굉장히 또 춥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 편이세요? 네, 저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많이 사서 먹어요. 네. 뻥치시네. 네, 사실 그 돈으로 술 먹어요. 그래요. 좋은 음식 술 먹잖아요. 내가 생활 패턴을 다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몸이 좀 아프거나 으실으실한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 그럼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헬스장에 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걷기 시작해요. 조금씩 걷고요. 걸을 힘도 없다. 예. 그러면 따뜻한 물에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그러고 나오면 내가 언제 아팠지? 언제 으실으실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요. 운동이 이제 정답이다. 네.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밤에는 굉장히 또 춥습니다. 이렇게 또 일교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부쩍 감기에 걸리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가지고 이 날씨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병원 신세를 많이 져요. 병원에 가면 이게 시장인지 병원인지 모르게 정말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그래요. 시장에 비유하시네. 특히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아니, 옛 어르신들은 이제 애들은 좀 춥게 키워야 건강하다고 그러시는데 요즘은 또 너무 따뜻하게 키워서 오히려 건강을 좀 해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저분이 아빠였어? 애가 둘이나 있어? 이럴까? 약간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충분히 있겠지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아이들은 좀 차갑게 이렇게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이프는 무조건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약간 의견 충돌이 있거든요. 사실 사람의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계절의 경계가 워낙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것도 어려워요. 네, 보통 날씨가 춥든 덥든 사람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이제 유지해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손발은 좀 차가운 편이에요. 손발이 되게 차가워요. 그래요? 야, 근데, 이게 과연 열이 많아야 건강한 건지 아니면은 좀 차다 싶어야 건강한 건지 정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리고 건강과 어떻게 깊은 관련이 있는 건지 오늘은 체온 1도에 담긴 과학적인 비밀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인체. 인체의 온도인 체온은 인간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체의 정상 체온은 36.5도.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 우리의 몸은 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진다는데 사람의 체온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사람을 살리는 체온이 지구촌 전력난 해결사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체온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 체온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잠시 후 펼쳐진다. 네, 체온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개나 소는 모르죠.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체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명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은 365일. 네. 체온하면 36.5도. 그리고 솔직히 성인의 경우 열이 38도까지 오르게 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호스피탈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예. 아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체온 상식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호스피탈. 호스피탈. 이 체온은요, 즉 열. 어른이든 아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열이 나는 것보다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그래요. 저체온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험 성적도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체온이 떨어지는 건 더 큰. 아니, 저체온증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지는 솔직히 체감이 잘 되진 않아요. 사람 체온 1도에 엄청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체온 1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건강에 많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의 체온과 건강과의 관계, 그리고 체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체온 1도에 담긴 비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이맘때면 저체온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체온 환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근육량의 부족, 운동 부족,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자율신경계나 호르몬 작용이 불안정해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자동차나 세탁기, 청소도구의 사용으로 근육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열 생산에 중요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저체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해치는 저체온증. 방심하다가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인체의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하는데요. 그로 인해 감기나 자가 면역 질환, 고혈압, 암과 같은 질환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률이 꽤 높은 이유, 저체온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온을 끌어올려준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건강을 지켜주는 체온 상승의 비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온도는 35도. 체온이 떨어지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살기 편한 상태가 되는데요. 반대로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이론에 따라 항암 치료의 대체 요법으로 온열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암은 열을 싫어합니다. 차가운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암은 37도부터 사멸하기 시작하여서 42도까지 사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체는 47도까지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5도씨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최대로 42도까지 열을 가함으로써 암을 녹여내는 그런 온열요법을 쓰게 되는 거죠. 동양의학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온열 치료는 쑥이나 자연약초를 이용한 뜸 치료인데요. 쑥뜸은 내부 장기에 42도 가까이 열기를 전달해 열에 약한 암세포를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온열 치료 중 하나는 바로 제4의 암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인데요. 고주파 온열 치료는 고주파를 환자에게 쏘므로써 체내의 열을 발생시켜서 체내 대사율을 높이고 따라서 환자의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암세포에만 열을 전달함으로써 암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는 또한 우리 인체가 스스로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온열 치료가 모든 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니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온열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불치병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체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에는 온열요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 찾아온 이곳.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근육 단련인데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만들어내는 열의 양도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체온을 상승시키는 법 중에 하나가 근육 단련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체온을 상승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근육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율도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기를 통한 또 체열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진대사율이 거의 한 50% 이상이고요. 근육량에 따라서 40% 이상 정도 체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열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대사율이 높아야 되고 근육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운동이 가장 필수 불가결한 이유가 되겠죠. 근육은 남성의 경우 체중의 약 45%,
여성은 약 36%를 차지하며 체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관건은 근육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제대로 단련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육 70% 이상은 허리 아래에 있는데요. 따라서 다리와 허리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상체가 너무 길었어요. 한번 내려갈 때 숨 들여마셨다가 일어날 때 내쉽니다. 자, 이번엔 정지할 거예요. 앉으면서 정지 10초. 자, 다리 허벅지에 힘을 계속 가중시키세요. 하나, 둘. 근육이 많고 단단하면 그만큼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는데요. 저체온을 막아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온몸의 혈행이 좋아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진다고 하니 꾸준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수치상의 체온 1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인체 내에서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온 1도 높이는 습관,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야, 체온을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한다고 하니까 체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온을 올리면 암 치료를 또 예방할 수 있다니까 너무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정말 이거는 쉽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옛 선조들이 치료에 뜸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황토방 같은 온열요법을 생활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만 더우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선풍기는 물론이고 에어컨을 틀고 또 겨울에는 내복도 잘 안 입잖아요. 이런 일상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 건강상의 문제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상 체온이 36.5도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체온계로. 할 수 있죠, 매일매일. 매일매일요? 네. 지금 오늘 하셨어요? 아, 오늘 안 했습니다. 그것 봐요. 못 하잖아요. 매일매일. 이게 예리하게 면도날처럼 예리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온 1도에 생사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네요. 아, 네, 예.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하게 해줘야 체온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 기초 대사량을 늘려야 체온이 오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는 게 사실 저도 요즘 운동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배만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습관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배운 운동법 어려워 보입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체온 1도만 높이면요. 면역력이 5배는 올라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큰 숫자도 아니고 1. 그렇죠? 1이 점점 커지네. 옛날 제 유행어입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요거 유행이 안 됐어요. 근데 1 어쨌든 이 1이 정말 우리 그 체온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정말 몰랐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함부로 열을 내거나 쉽게 열을 식히거나 하는 행동들이 좀 위험하고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오늘따라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치 뭐 절에 갔다 오거나 교회를 갔다 오거나 그런 기분입니까? 그렇죠. 그 1월 1일 날 새해 보면서 소원 빌 때 그런 기분. 그래. 큰 깨달음. 체온으로. 네, 정말 그렇죠. 방송을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체온의 숨겨진 비밀을 만약 공개하게 되면 오늘 병수 씨 그 작은 눈 이만해집니다. 뭐 체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 러브 뭐 이런 약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유치해서 닭살이 다 일어났네요. 아유, 체온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동물체가 갖고 있는 몸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신체, 이 체온을 몸과 상관없는 곳에 쓴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아유, 말이 안 되다뇨. 한윤서가 정말 체온 건강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 체온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체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과학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제가 발빠르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뜨겁게 활약하고 있는 체온의 능력,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성능 생체 연료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바야흐로 무엇이든 체온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각 연구원에서는 물이 체온에 닿았을 때 물 색깔의 변화 유무를 감지해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체온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명 휴먼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우리 몸속에 일종의 보일러가 있어서 계속 에너지를 태워서 그 몸에서 나오는 체온을 모두 활용하면 대략
한 60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광등이 한 20와트 정도 되는데 그런 형광등을 한 3개 정도 계속 킬 수 있는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체온을 에너지로 바꾸는 인체의 신비. 인체에는 물론 과학 발전에도 체온은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체의 온도 체온. 이 체온은 과학적으로도 개발되어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에도 이 체온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저와 함께 신비한 체온의 세계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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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체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건이 있다면서요? 있죠. 있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이쪽으로 어떤 거요? 이겁니다. 에이 이거 그냥 컴퓨터 모니터잖아요. 모니터가 체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이 말도 안 돼. 아니 모니터가 어떻게 체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네, 이제 앉아 계시다가 제가 네. 앉으면 앉았다가 사용할 때는 지금 여기랑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저랑요? 예, 체온을 감지를 해요. 그러다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시고 나오세요. 나와요. 네, 나오시면 사람이 없어진 걸 인지를 합니다. 체온이. 자, 보셨죠? 어머 대박. 꺼졌어요. 아니 뭐 리모컨으로 조정한 거 아니시죠? 아니죠. 그냥 진짜 체온만으로 모니터가 꺼졌어요 지금. 그럼요, 예. 누가 조정하는 것 같아요. 이 모니터는 2가지 센서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라고 해서 주변광을 체크하는 센서고, 하나는 인체의 움직임이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에코비오 센서. 이 2가지가 탑재되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이 검은 거요? 예. 이게 체온을 감지하는 거예요? 예. 요 옆에 거는 네. 주변 광원을 체크를 해서 모니터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오. 요거는 사람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체온을. 이야. 예. 이 외에도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모니터의 체온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도 작동 시간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척하면 척이라고 사람이 앞에 서게 되면 철석같이 알아내는 신통방통한 모니터. 이 모니터는 체온을 감지하여 자체적으로 절전과 전원 복구를 실행하는데요. 전력 낭비를 막아 전기 절약을 돕고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줘 직장과 가정 어디에서나 인기를 얻으며 두루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가정에서도 이거 절전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쓰지 않으면 움직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꺼줄 수 있는. 캐나다에서는 15살 어린 소녀가 획기적인 발명품을 선보여 큰 화제가 됐는데요. 소녀의 발명품은 다름 아닌 손전등. 이 손전등은 놀랍게도 손바닥의 열로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차가운 상태의 튜브 소자와 손바닥의 온기가 만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손전등은 무려 1시간 30분가량 작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린 소녀가 참 대단한 발명을 했네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체온 덕분에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당연하게 여겼던 체온이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체온의 중요성 절대 잊지 마세요. 야, 체온으로 전기를 만들고 결국에는 휴먼 배터리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 체온의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휴대용 가전기기를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들고 다니기에 배터리가 좀 무겁다든지 자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체온으로 만든 배터리를 휴대폰으로 하게 된다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웨어러블 상품들이 상용화가 되면서 전력 공급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체온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전기 절약, 편리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야, 이게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체온이 별일을 다 하네요. 정말 별의 별일을 다 합니다. 아, 놀랍습니다. 근데 야, 특히나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체온으로 손쉽게 수질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대단하고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값도 비싸고 전력 사용량도 많은 그 배양기 대신에 사람 체온만으로도 대장균을 검출하는 이런 기술은 세계에서 처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네.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야, 놀랍죠? 정말 이게 서프라이즈하네. 자, 야, 우리가 체온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진짜로. 자.
야,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우리 채원에게 박수 한번. 자, 지금 채원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 예,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진짜. 살다가 채원에게 박수를 보낸 적은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정말로 채원은 알면 알수록 양파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까면 깔수록 능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정말 채원이야말로 그 숨겨진 능력이 무궁무진하네요. 맞아요. 참 우리가 채원에는 더 많은 숨겨진 비밀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존재, 매력 덩어리 채원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채원의 정체를 더욱더 뜨겁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판도걸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완연한 가을이라고 또 낙엽 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가요? 가을색입니다. 아, 좋네요. 예. 선생님, 우리가 또 오늘 체온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체온이 건강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체온 1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게 1도 때문에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키우는 집에서 분유하고 기저귀담으로 중요한 게 바로 체온계입니다. 예. 그렇죠. 체온이 바로 면역력과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체온계를 통해서 내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문제는 그런데 36.5도보다 체온이 떨어졌을 텐데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정상 체온보다 좀 낮은 체온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판도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아이,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예. 그 보고에 따르면 50년 동안 사람의 체온이요, 평균적으로 1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 체온과 면역력이 관련이 깊으니까요. 의학기술이 발달했지만 면역력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질병에 더 잘 걸리는 체질로 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체온이 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겁니다. 네? 2.5도가 떨어지면 생존력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 손 좀 가만히 써주시면 안 됩니까? 경매장 오신 줄 알았어요. 경매장. 저는 야구이. 아니,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예,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요, 6도가 떨어지면 의식을 잃게 되고, 7도가 떨어지면 동공학대로 죽음에 임박하게 될 정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9도가 떨어지면요,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체온은 신체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야,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체온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건축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냉난방 시설이 탁월합니다. 아, 그렇죠. 아파트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그렇죠. 그리고 의류들도 발달을 했죠. 게다가 스트레스, 그다음에 실내 활동으로 인한 햇빛 부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저체온증이 일어납니다. 네. 겨울이면요, 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결국에 체온이 낮아질 경우에 이 심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것도 체온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체온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단 체온이 1도 내려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70%만 제 기능을 하고 30%는 추워하고 기능을 못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은 꼭 나쁜 증상만은 아니네요. 그럼요. 일단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면역 시스템이 가동을 해서 걔네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열이 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에 일부러라도 체온을 올려주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저체온증, 이런 체온은요, 정신 건강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이렇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요, 보통 기온이나 체온이 내려가는 새벽이나 오전 이럴 때는 더 증상이 심해지다가 체온이나 기온이 올라가는 점심때, 오후 때는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이 추운 1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운 겨울에는 우리의 체온이 이제 떨어지니까 각종 질환에 이제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몸에서 열이 날 수 있도록 뭐 남자친구랑 억지로 싸운다든지, 그렇죠. 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화나는 일을.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체온 1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건강도 지키고 또 스스로 열 에너지도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원님 덕에 나발 불고. 잘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서 내는 열은 어느 정도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한 건가요? 네. 하루에 사람의 체온으로 만들 수 있는 전력은요, 100에서 120와트 정도 해당합니다. 예. 근데 모든 체온을 그렇게 전기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착용하는 휴대용 기기에 사용하면 굉장히 실용적이겠죠. 근데 이렇게 체온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이 기술을 또 여러 분야에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기대가 되네요. 네, 지난 2012년에요. 미국에서 파워펠트라는 천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파워펠트. 네, 굉장히 특수한 천인데요. 이 천은 재질은 보통 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기능이 있죠. 바로 체온을 전기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천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재질로 옷을 만들게 되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 이만큼이 생기는 거겠죠? 훌륭합니다. 와, 그리고 결국에는 보온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집을 지을 때 단열재식으로 지붕 내부에 넣어주면 이 열로 전력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보통 이게 자동차 시트에 깔려있는 열선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근데 이 재료를 이용해서 자동차 시트를 만들면 언제든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세 분이 정말 과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게 정말 사이언스 TV의 과학 방송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감동이네요. 아이고야. 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온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게 체온 말고도 사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자가 발전 자전거 같은 상품이 좀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병수 씨와 같은 생각을 필리핀에 사는 한 소년이 똑같이 했습니다. 아, 그 소년이요? 네, 15살 때 이 소년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난 35세에 이런 생각을 하고 빠르네요. 15세. 그리고 이런 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 친구가요? 네. 15세? 네, 대단한 아이고야, 소년입니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네요. 그렇죠. 필리핀 그 친구 대단한 친구네요. 예. 사람이 걸을 때 발생하는 운동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운동화를 개발했는데요. 운동화에 USB 포트가 달려 있어서 케이블로 연결된 기기를 걸을 때마다 충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주변의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 응용 분야 산업에 아주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람, 그리고 태양,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이런 응용 기술의 시장 규모는요. 놀라지 마세요. 2020년이 되면 43억 달러나 됩니다. 아이고, 놀랬네.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엄청난 거죠. 놀라지 말랬는데 놀래버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체온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면서 또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진짜 오늘부터라도 제 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몸을 이렇게 담요로 똥똥똥똥 이렇게 싸매고 다니겠어요. 담요로 꽁꽁, 담요로 꽁꽁, 단단히 싸매라. 뭐예요? 판소리예요? 모르겠어요. 아우, 정말 귀엽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의 체온 그리고 움직임, 운동이 전기를 만드는 휴먼 배터리 현실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야,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체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체온은요, 생로병사를 결정지을 만큼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당한 체온이 유지가 되어야 혈액이 온몸 안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장기도 또 원활한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기적으로 체온을 확인해서 정상 체온인 36.5도가 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뜨고 오늘은요 정말로 이렇게 별이 떴어요. 역시나 우리가 야외로 국토 정중앙 양구에서 캠핑 토크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와.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좀 제법 쌀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야외에 나올 때면 체온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그래도 저희들이 옷을 좀 다 적당히 챙겨 입었고 그렇게 걱정할 만한 날씨는 아닌 듯한데. 아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읽었으면 적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약간 한마디 해주시죠, 선생님께서. 멋지겠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체온 배운 거 중요하죠. 근데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윤서 씨의 마음을 잘 못 읽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께서 정리를 못 하시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혹시 체온 1도에 따라서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네요. 1도를 할 수도 있고.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직접 이제 체온을 활용한 다이어트를 알아봤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여성분들이 귀를 쫑긋할 정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요? 여성분들이 귀를 쫑긋해야 된다면 저는 약간 쫑긋 안 해도 되겠네. 하셔야죠. 저도 쫑긋. 남성분, 여성분 다 쫑긋하고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 쫑긋. 대단한 정보. 도대체 뭘까요? 혹시 체온으로 피부 미인이 되는 법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피부 미인. 사실 이게 여드름이 있어요, 피부에. 여드름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올리게 되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보면 사실 그게 체온하고 피부 미인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좀 약간 억지로 계속 맞추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체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그러면 혈액이 산소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잘 원활하게 못 흐르죠. 그리고 또 림프 순환이 되지 않아서 노폐물도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윤서 씨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결국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피부 착색이나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고. 네, 체온 많이 내려가셨나 봐요, 지금 얼굴. 트러블이 얼굴 전체가 트러블인데 그냥. 아니, 갑자기 이렇게 디스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처럼 맑고 투명한 동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 그래요? 체온을 끌어올려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줘야 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결론? 아줌마는 원래 뻔뻔하대요. 그러니까요. 엄마의 힘이죠. 아이, 뭡니까, 이 좋은 곳에서. 그래도 여성분들 보면은 상체는 말랐는데 하체만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가만히거나 부종인 아니, 분들 표현을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예. 진짜로 곱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몸에 차서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증 같은 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의식 주문화의 심각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체온이 따뜻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 비만과 부종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야, 마치 제가 교육을 시킨 것 마냥 아주 그냥 뿌듯하네요. 어디서 사태질이야? 오호호호호.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온열 관리로 체온을 상승시켜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게 도와주면 슬리밍 효과는 물론 또 디톡스 효과까지 볼 수가 있다는 디톡스. 거죠. 그렇죠. 보톡스도 아니고 디톡스. 네, 맞습니다. 이 피부가 맑아진다는 건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거니까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체온 1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체온 1도를 우리가 높이려면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요.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죠. 그리고 햇빛도 가급적이면 많이 쬐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요즘에 많잖아요. 온찜질 같은 거, 그다음에 족욕, 반신욕 같은 그런 온열 찜질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미인이 되는 건강한 지름길이겠죠. 야, 근데 이 체온 1도에 담겨 있는 이 건강의 비밀, 사실 굉장히 놀랍긴 한데, 그런 거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지키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습관화 들이면 됩니다. 사실은 좋은 습관을 습관화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의식적으로 이런 판도사 같은 좋은 방송을 보시면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의식적으로 연습을 몇 번 하시다 보면 습관이 되면서 건강은 살아나고 오래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도사 3.0을 보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렇죠. YTN 사이언스 앱을 어플로 깔고 다시 보기로 보시든가 좀 습관을 기르야 됩니다. 가장 그러면 좋은 습관인 것 체온 같은데요. 1도도 올리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겠죠. 네, 이 체온 1도에 담긴 건강법 그리고 활용법까지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보시는 분들이 체온 1도가 그렇게 중요했어? 놀라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요. 궁금증도 아주 많아졌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죠. 예.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체온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볼까요? 인간은 정상적으로 36.5도에서 37.0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기나 효소작용, 그리고 면역 반응 등이 정상 체온에서 가장 안정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체온이 정상보다 약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35도 이하의 저체온증이 되면 심장이나 폐, 뇌, 기타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해서 환각이나 의식불명,
심박동 저하나 사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져서 고체온증이 되면 경련이나 혈압 저하, 의식 변화 등이 생기고 열사병의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래서 사람의 체온이 36.5도였군요. 그렇죠. 네. 체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몸의 온도를 뜻하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아랫배가 따뜻해야 하는 걸 뜻합니다. 아, 이거 아랫배가요? 예,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머리는 차고 발은 뜨거워야 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군요. 예, 그게 정확하게는 배꼽을 기준으로. 아, 배꼽이라면 양구. 국도의 정중앙 양구. 우리는 양구에서 그렇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구를 기준으로 네. 윗부분은 찬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윗부분이 뜨겁거나 열이 나면은 이렇게 허약한 체질로 이렇게 치부되죠. 그렇군요. 야. 그게 증명되는 게 예전에는요 부인병이 별로 없었어요. 그 부인병 예. 굉장히 무섭잖아요. 안학내도 안학내 부인, 겁나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부엌에서 아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지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궁이의 복사열이 배로 전달이 돼서 배가 따뜻했던 거죠, 늘. 그래서 부인병이 없었습니다. 야,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의 열을 체크할 때 그 손으로 이마에 이제 열을 딱 짚어봐요.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판단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체온을 잴 때는 겨드랑이나 이런 거 좀 미안합니다, 여성분한테. 겨드랑이에 이렇게 털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애가. 여기다 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 중심 체온이라는 게 정확하게는요 심장을 흐르는 피의 온도입니다. 아, 그게 중심 체온입니까? 네. 국토의 중심이 양구인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심장을 흐르는 피의 온도를 직접 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구강이나 액화, 겨드랑이, 그리고 항문, 직장을 이 세 곳을 자주 직장이요? 이용합니다. 네. 대기업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직장을 많이 재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강 온도를 많이 재죠. 이게 사람에 따라 또 체질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네. 게 더 정확하냐는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체온계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니 해도 수은 체온계가 최고입니다. 수은? 예. 오. 정확성이 뛰어나죠. 우리가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체온계는요. 네. 그러니까 사용할수록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하루 사용하고 정확성 이만큼 떨어졌어. 하루 또 떨어졌어. 이 정도는 연기자 아니지만 하실 거예요? 갑자기 연기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 이제 조금씩 자주 사용하면 정확성이 떨어지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서든니 열이 갑자기 올라올 때는 정말 난감하고, 왜냐하면 아이 아빠로서 너무 걱정이 되고 이제 불안한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막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또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해열제로 열을 그렇죠. 다스리는데요.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아이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만 빼고 다 벗깁니다. 그래서 운다고 해서 이때 어머니들이 안아서 하고 얼러주시는데 그러면 엄마의 체온이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 작은 열도 아이에게는 해롭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눕혀서 달래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제 무조건 벗겨야 되네. 그렇죠. 아주 어린 애들은 기저귀를 벗기고. 기저귀만 빼고 다 벗기고. 그거 빼고. 약간 한 5세 정도 되면은 아이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기저귀는 채워놓고. 네. 그럼 넘어갑시다. 아니 근데 벗기는 거 말고도 또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물을 닦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물이 기화가 돼서 나가면서 열을 뺏어갑니다. 근데 이때 찬물로 닦아주면 열난다고 찬물로 닦아주면 혈관이 수축돼서 더 혈액순환이 안 되죠. 이때는 열이 방출이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게 좋은데요. 이때 수건을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배나 겨드랑이, 이렇게 다리 같은 데를 잘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시네요. 또 애를 키우셨다 보니까. 열은 아이의 생존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네,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가을 등산을 갈 때 저체온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급격하게 온도가 변화할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저체온증 극복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일단은 이제 체온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체온을 올리려면 뭐 욕을 할 수도 없고 옆에서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온은 체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무라비 법전이죠. 체온은 체온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옆 사람이 이게 뜨거운 안아주기? 마음으로 안아주기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저는 왜 저희 겨울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손으로 피우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따뜻하지 않을까? 닭똥 냄새가 약간 닭똥 스멜이 탁 올라오면서. 저는 좋은 냄새 나요. 아, 예. 이게 저체온증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몸의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오한, 피로, 그다음에 의식이 혼미해지고 언어 장애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무조건 열의 방출을 막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물은요, 공기보다 훨씬 더 열 전달률이 30배 정도나 빠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물이 묻히면 훨씬 더 춥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젖은 옷 같은 경우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마른 담요나 배낭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같은 거 올려놔도 좋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또 이렇게 체온 1도에 따라서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게 된다면 정말 이 체온의 가치, 그 가치는 정말 정말 주식 올라가는 것처럼 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요? 이 체온의 가치가. 저도 지금부터라도 제 체온을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몸을 좀 뜨겁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 팔려고요. 제 체온. 체온을 파신다고요? 제 체온이니까 좀 더 비싸겠죠? 얼마예요? 1도에 300 쳐드립니다. 안 사요. 안 사요. 정말 요즘에 생활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체온을 어떻게 팔아요? 저 살기 좋아요. 근데 저는 윤서 씨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 이렇게 긍정적이야. 말도 안 돼. 저도 말도 안 돼요. 아니, 몸의 체온을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장해 놨다가 뭐 외국 같은 데 기부를 한다던가, 충분히 가능할 의견 같습니다. 야, 제 말이 바로 저 말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말이 저거였다고요. 정말 이 말 맞습니까? 네,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요렇게 묻어가시네요. 그럼요. 아, 대단하십니다. 인생은 원래 묻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야, 이게 사실 이게 체온으로 전기나 배터리나 이제 열을 만들게 되면 오지 탐험 같은 것도 우리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추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곳에 이제 탐험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우리가 거기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에베레스트 산을 갔어요. 근데 침낭도 우리가 이런 에너지로 금방 데울 수도 있고, 신발도 엄청 추운데, 신발도 겨울에 발 시려운 고통 그거 아십니까? 알죠. 정말 군인들도 정말 그 추울 때 이제 전투화에 그 고통이 있어요. 야, 이런 게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동상 같은 게 걸릴 위험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열선이 있는 옷을 입으면요. 체온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기장판을 두른 것처럼 전기 꽂지 않아도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기 걱정 없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건 진짜 곧 상용화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체온에 대해서 정말 이 체온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내성 발톱처럼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좀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야, 우리 체온 잘 알아봤고요. 지구온난화, 에너지 부족, 인간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요,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의 체온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은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인간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온을 지켜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소식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건 내 몸이 따뜻하기 때문이라죠. 과식을 피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내 몸의 체온을 1도 올리는 생활, 함께 실천하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